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홍성현입니다. 지난해 불필요한 권위와 관행을 탈피하고 소통과 협치를 다짐하며 출마한 제12대 후반기 의회가 어느덧 7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충청남도 의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는 충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재난, 재해 대비, 인구 감소 위기 대응,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충남 방문회 추진 등 도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이 도민의 뜻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도정 목표를 실현하며 도민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48명 도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대내의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됐습니다. 요즘같이 춥고 건조한 겨울은 우리 몸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최근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 감기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실내 환경 관리, 개인 위생 관리,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한 겨울, 그리고 남은 2024년 12월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부터 제4차 본회의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 제356회 정례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회기 동안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를 검증해 877건의 시정, 처리, 제안사항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행적인 자료 요구를 지양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 자료를 요구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 충청남도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긍정적인 논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해 2025년도 충남도 예산안 10조 8,551억 원 중 81억 원을 삭감했고 교육청 예산안 4조 6,599억 원은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2025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 교육청 예산안 등 109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소식을 전해드리는 상임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했고 제357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회 건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채택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6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AI 데이터 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25년은 충남 방문의 해인 만큼 국제 행사와 같은 대외 활동이 충남의 홍보와 투자 유치로 직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산업경제실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한 제3차 회의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의 부족에 대해 지적하며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부터 진행된 소관 예산 심사를 이날 마무리하며
2025년 총 1조 8,513억 원에 이르는 세출 예산 중 과다 계상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한 9개 사업 중 6억 4,71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가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재해 발생 우려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해 2025년에는 더욱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충실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2029년 유치에 도전 중인 제110회 전국체육대회와 관련 미흡한 추진 상황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했는데요. 이어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민이 가장 체감 높은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2025년도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부탁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된 소관 예산 심사를 이날 마무리하며 2025년 총 1조 6,462억 4,830만 원에 이르는 세출 예산 중 과다 계상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한 11개 사업 총 21억 1,566만 3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제356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과 2025년도 본예산, 조례 4건 등을 심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간 위탁 사업과 예산 효율성을 두고 집중 논의하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성문화센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를 지적했는데요. 고정형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학생들의 성교육을 위한 체험형 공간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한 2025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5년 예산안 총세출 5조 305억 1,130만 원에서 67억 349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제356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은 충남 농업인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신기술을 반영한 연구교육 사업의 균형 있는 예산 배정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연구 데이터를 수집,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운 항만과 컨테이너 화물 유치 사업 관련해서는 대산항이 서부의 중추적인 항만으로 자리 잡으려면 평택항 화물을 대산항으로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공격적인 예산 편성과 평택항보다 높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화물 유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 경정 예산과 2025년 본 예산에 대한 심사에서 총 69억 3,196만 원 규모의 2025년 본 예산 중 11개 사업 총 26억 6,642만 원과 2024년 2회 추경 1건 총 14억 7,250만 원을 삭감하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 홍보비 산정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충남도 공공기관 유치의 실익에 홍보비가 과다 책정한 점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더 힘을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KTX 공주역 활성화 관련해서는 공주역을 지역 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려면 더 나은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주역까지 가기 위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시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356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충남도 균형발전국 등 소관 분야 2025년 예산안 173억 원을 삭감했는데요. 균형발전국 소관 10건, 건설교통국 소관 4건, 건축도시국 소관 2건, 소방본부 소관 1건 등 총 17건의 사업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온체움 교원 예산의 삭감은 교육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해당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관심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선 선생님들의 심리적, 정서적 상처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교원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교육 환경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4조 6,599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충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22억 141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내포 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7일 5차 회의를 열고 내포 신도시 건설 완성을 위한 7개 소관 총 16건의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받고 추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포 신도시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현실을 보면 도로, 주거,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인구 유입은 물론 적극적인 내포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포에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인근 홍성의료원과 기능이 겹칠 우려가 있다며 충남에 부족한 어린이 소아 응급 전문 병원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충청남도 여성가족 청소년 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영욱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인사특위는 여성가족 청소년 사회서비스 원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리더십을 검증했는데요. 또한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및 조직 통합 과정에서 생긴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통해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논의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조직 통합으로 정책 연구와 기획 기능, 서비스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복지기관 운영과 디지털 기반 다중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사람과 현장 중심의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조직의 안정화, 경영 효율화를 이루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11조 7,671억 원을 심의한 결과 81억 6,448만 원을 최종 삭감했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기획경제위 소관 3억 98만 원, 행정문화위 소관 6억 5천만 원, 보건복지환경위 소관 60억 6,350만 원, 농수산해양위 소관 5억 원, 건설소방위 소관 5억 5천만 원 등이 삭감되고 특별회계는 기획경제위 소관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202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해 충남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는데요. 4조 6,599억 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심의한 결과 제출된 예산안이 지역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히 배분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상임위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6일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공주대학교와 2024 충남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지민규 의원이 의원 연구 모임 활성화 및 발전 방안 모색으로 발표했고 국립공주대 정남수 교수가 충남 의원 연구 모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월 충남도 의회와 공주대가 체결한 상호 정책 협력 업무 협약의 결실로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9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이벤트홀에서 충남 웹툰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승진 백석문화대학교 웹툰 애니메이션 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충남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해 창작 공간 확충, 예산 확대,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강화, 협회 결성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는데요. 또한 웹툰과 지역 관광의 융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지난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5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입법평가는 2021년 이전 제정 또는 전부 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37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평가 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조례 대상 개선 의견을 제시했으며 개선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정 권고 23건, 이행 권고 5건, 통합 권고 5건,
폐지 권고 5건, 일반 정비 117건 등 총 155건의 개선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충남을 대표하는 국악영재 이로하 학생을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로하 학생은 만 5세에 전국시조 경창대회에서 전통 내포제 시조창 사자강을 완창하며 수상하는 등 국악 신동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2023년 제18회 전국시조 경창대회 영재, 완재, 경재, 서감재 부문 명창부 대상, 2024년 제55회 영동 난개국악축제 전국시조 경창대회 명인 명창부 1등 등 다수의 상을 휩쓸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로하 학생은 2026년 12월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2명 의원의 5분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지난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선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범죄 관련 포고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발령된 포고령이 지방의회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박정희 시대의 유신 독재를 연상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김선태 의원은 충남도 의회에서 논의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정치인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 불발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의 SNS에 정치적 메시지 게시를 문제 삼으며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도정 안정과 도민 안심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적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수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도의원으로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도의회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는데요.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헌적 조치로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했다고 이를 질타했습니다. 계엄 포고령 제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등의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정치활동까지 금지된 상황에서 이를 중앙정치적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이 보여준 저항과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지역의 급수 인구는 총 33만 4천 명이고 이번 사태로 인하여 단수 피해를 입은 인구는 약 30만 7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3일간 이어진 단수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주말과 휴일을 고스란히 반납한 채 불편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 서북부권 단수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말했는데요. 조속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먹는 물 공급 및 관리 방안 개편 등을 제시하면서 향후 단수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충남도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또한 상수도 정책은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분야이므로 김태흠 지사님의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맞벌이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 수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영유아와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정병인 의원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365-24 어린이집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를 지적했는데요. 또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하게 아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의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노선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아산 신도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면 복잡한 천안 시내를 거쳐 천안 IC, 북천안 IC, 남천안 IC, 서천안 IC로 이동하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의원은 천안 공주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묻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는데요. 천안 공주 민자고속도로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완읍을 잇는 총 39.4km의 노선 계획으로 2022년 7월 민자 적격선 조사까지 통과된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혼잡한 교통 때문에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단축돼 도민의 교통복지가 실현되고 주변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도 원활하게 되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외국인 주민 비중은 충남은 15만 5,589명 6.3%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충남의 경우 총인구 222만여 명 중 15만 5,589명이 외국인 주민으로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증가함률은 14.4%로 증가했으며 전국 1위 수준입니다. 유성재 의원은 다문화 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을 주장했는데요. 인구 정책 측면에서 초중고 다문화 학생들이 지역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현장의 다문화 교육 정책을 주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수업과 생활지도 등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예산,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군 등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기금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방한일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충남이 확보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2,617억 원 중 광역지원 계정의 집행률은 13.8%, 기초지원 계정의 집행률은 23%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금산군과 태안군은 각각 11%, 부여군과 서천군은 각각 18%와 19%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이를 지적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나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990년 완공된 금강 하구도로로 인해 바다와 강은 완전히 남이 되었고 30년이 넘은 지금 이로 인해 이득을 본 것과 피해를 본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특히 자연 생태계와 하구의 어민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전익현 의원은 금강 하구뚝 해수 유통을 통한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과거 식량 부족과 산업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인공 구조물로 인해 금강 하구 지역은 자연으로서 최소한의 기능도 기대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낙동강 하구뚝도 해수 유통 이후 연어와 숭어 등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다는데 자연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며 더는 늦추지 말고 깨끗한 금강을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해수 유통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동안 TVN 교통방송,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테니스장, 또 충남미술관 기공식, 또 최근에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개소식을 통해서 우리 내포 신도시 지역구의 모든 주민들께서는 내포 신도시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은 종합병원 건립 관련 3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김태흠 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습니다. 내포 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 의료, 교육 서비스 확충이 선결 과제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종합병원, 방송국과 과학영재학교 유치를 관철해 내포 신도시 완성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풀케어 정책 입안자라면 많은 메리 풀케어로 이걸 만들었겠다. 다른 데는
이 결혼에 대해서 또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보지만 그래도 쉽게 생각이 좀 덜한, 계산이 덜한 부분들이 좀 다문화 가정들이라고 보거든요. 김민수 의원은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충남 풀케어 정책에 대해 말했는데요. 2025년 풀케어 예산 882억 원 중 기존 도시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이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며 풀케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돌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TF팀 구성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라고 하면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이야기하고요. 구형서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응 강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충남의 뚜렷한 대응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이를 지적했는데요. 이에 충남형 VPP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특화 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도 타 지자체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만큼 분산에너지법이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 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쌀의 고급화와 제격받기 시대를 위해 출시된 충남 대표 브랜드 쌀 청풍명월과 청풍명월 골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풍명월과 청풍명월 골드의 시장 점유율이 1.4%에 불과합니다. 주진아 의원은 충남 쌀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해 우수한 품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규모 캠페인과 유통망 확장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충남도 또한 이러한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홍보와 유통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대전 행정통합이 기관 구성을 기관 통합형으로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구조적 개편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인환 의원은 충남 대전 행정통합에 따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는데요.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응 전략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공식 수렴하고 통합 의지를 확인해 행정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영상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